안녕하세요, 미카입니다.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 하면은 사람들이 좀 생소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무엇이길래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플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식품, 의약품 얘기할 때 면역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다양한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한테 공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는 면역 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항상 우리 몸에 미생물의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 순찰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생물의 공격이 들어오면 그 미생물을 감시하는 면역 세포들이 비상경보를 울리고 전투력을 올려서 그 세포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보통 나타나는 우리 몸의 증상이 염증과 발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염증과 발열은 비상경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 비상경보가 울리는 거죠. 근데 적이 들어왔을 때만 비상경보를 울려줘야 되는데 이 면역세포라는 군대 친구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미생물이 아닌 내 몸에 멀쩡한 세포인데 그거를 공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면역력이 좋다. 면역력이 약하다, 면역력이 좋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면역력이 강하면 군대가 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홍삼이나 인삼 같은 것을 먹어서 면역력을 세게 하면 반대로 군대가 세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세포도 더 세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파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반대로 면역력을 낮추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면역력을 낮추면 나의 아군인 거는 잘 못 고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일반적인 미생물 바이러스한테 침투가 왔을 때도 이 군대는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에 약한 체질이 또 되겠죠. 그래서 치료 방법이 자가 면역 질환이 면역력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면역 억제제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너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면역력이 없는 병이 에이즈잖아요. 근데 면역력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 몸의 군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가 면역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중에 떠다니는 무한한 세균과 바이러스랑도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제 몸에 그 군대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은 제 몸에 지킬 수 있는 그런 항체 면역 세포도 다 약하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저도 면역 억제제는 절대 먹지 않았고요. 그러면 어디에 이 자가 면역이 발생하느냐, 어느 부위에 사실은 모든 장기와 모든 조직에 발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취약한 호르몬 관련 쪽이 더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췌장, 신장, 부신 이런 내분비 기관 그리고 그러니까 피, 적혈구, 그다음에 피부, 근육, 관절 이렇게 조금 그런데 취약한 부분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생되는 그 원인을 보면 정말 다양해서 원인은 정말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혹시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게놈 프로젝트가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지 했었는데 사실 그 게놈 프로젝트가 생겼음에도 발견됐음에도 자가 면역 질환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전일 것이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토피, 비염 이런 것도 다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유전성으로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환경오염, 스트레스 생활 습관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또 악화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태어날 때 자체상 그거에 좀 취약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을까. 부모의 DNA를 다 받지만 어찌됐던 간에 또 취약한 열성 DNA를 가지면 그게 좀 취약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더 많이 발견된다고는 하지만 또 데이터를 보면 남성분들도 훨씬 또 완전 적다 이렇게 볼 순 없거든요. 그리고 원인이 없으니까 당연히 완치, 백신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론상으로 너무 면역을 강화하지 말아라. 면역 강화 식품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음주, 그 다음에 무리한 이제 그 다음에 커피, 카페인 이런 것들이 또 거기 안 좋다 그냥 이렇게 참작하는 정도지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는 현재 발견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가 면역 질환에 관련된 병명만 100가지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걸리시는 것들. 근데 보통 자가 면역 질환 있으신 분들이 이걸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처럼 두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또 모르다가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없었는데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태어날 때 없었다고 해서 끝날 때까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늙을 때 또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제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했을 때 긍정적인 면은 뭐냐 하면은 항상 이 면역 체계가 얘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암에는 잘 안 걸린다.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감기나 암은 잘 안 걸린다. 왜냐하면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물론 적도 공격하고 아군도 공격하는 거니까 적을 공격하면 다행인데 아군을 공격할 때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인 면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다 병은 아니니까 앞으로 저와 함께 제가 어떻게 고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정보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100가지 넘는 증상과 병명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카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